문 대통령의 안보 멘토 중에 한 분이신 최측근 중에 한 분이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 오늘 미국은 중국이 제안한 이 쌍중단, 다시 말하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동시에 한국과 미국은 군사훈련을 거기에 상응하게 중단하라라고 하는 중국의 제안을 북핵 문제 해결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에 우리도 편성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쌍중단 제안에 여기 함정이 있다는 걸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쌍중단이 진정한 의미에서 북한 핵 동결로 연결이 되려면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시험 발사 중단하는 동시에 미국과 한국의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라고 동시에 요구하려면은 이러한 요구가 북한의 실질적인 핵과 미사일 중단으로 연결이 되려고 하면은 중국이 먼저 북한의 자금줄이 되는 3대 자금줄을 먼저 차단하는 조치를 선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원유 송출 중단입니다. 2016년 중국의 통계로 보면은, 정부 통계로 보면은 북한에게 기름 한 방울도 안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자동차는 돌아가고 북한 공장은 돌아갑니다. 어디서 온 거죠? 국제사회에 공개적으로 내놓는 숫자에는, 통계에는 준 게 없습니다. 이런 원유 송출을 솔직하고 공개적인 투명한 통계를 통해, 사실은 공산주의 사회에서 통계를 솔직하게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내놓고 원유 송출 먼저 중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 40여 국에 6만 명 정도 나가 있는, 6만 명, 어떤 통계는 한 10만 명까지 있습니다만 나가 있는 중국 노동자, 이걸 다시 바로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 앞장서서 중국에 가 있는 북한 노동자를 북한을 되돌려 보내고, 이 북한 해외 노동자를 통해서 연간 한 2,100억 원 이상의 돈을 벌어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북중 밀수 무역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밀수 무역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건 뭐냐 하면은 김정은의 사치품입니다. 2013년 통계에 의하면 김정은이 연간 6,000억 원 정도, 지금 달러를 한 1,200원 정도 계산하면은 7,000억 정도의 사치품을 사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유엔 제재 결의의 그 원칙을 원칙대로 적용하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인데, 주로 중국의 대련항을 통해서 그 규정을 중국 국내의 규정으로 적당하게 조정해가지고 밀수무역으로 김정은이 필요로 한 것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최소한 이 세 가지의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공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를 먼저 선행할 때에, 선행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을 요구하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때에 진짜 이건 진정성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단시적인 이 단견으로 자금 제재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북한을 목조리는 일이냐?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우리가 2005년에 봤지 않습니까? BDA, 마카오에 있는 뱅크 오브 델타 인 에이지아에서 아시아 델타 뱅크에 있는
김정은의 비자금 2,500만 불을 동결시켰을 때 북한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난리 났습니까? 육자회담 잘 됐습니다. 돈 받아내려고. 근데 이것이 해제가 되고 2,500만 불이 북쪽으로 갈 수 있게 됐다라고 동결 조치가 해제되자마자 일주일 후부터 육자회담은 중단이 된 겁니다. 그때와는 자금 사정이 달라졌다 손치더라도 북한의 자금줄 조리는 것은 굉장히 효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앞장서서 유엔 제재 결의도 참여한 만큼, 찬성한 만큼 적극적이고 투명하고 솔직한 자금 제재를 앞장서서 할 경우에 북한의 이런 행동에 핵과 미사일 발사에 가장 선행적인 압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4일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동시에 북한 아침 9시 40분 북한 시간으로 9시 40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를 찾아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두 사람이 입을 모아가 한 얘기, 한국 사드 배치 철회해라. 그리고 둘 다 시끄럽다. 머리 아프다. 뭐 다 중단해라. 북한도 핵과 미사일 같이 중단하고 동시에 한국과 미국도 군사훈련 중단해라. 우리가 원하는 건 한반도의 대화와 평화를 원하는 것 뿐이다 라고 던졌습니다. 사실 뭐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독일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 대통령 보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뭘 원하는 게겠습니까? 솔직하게 첫째 거는 사드 안 버리면은 당신이라는 건 문 대통령 당신은 말로는 중국과 가깝다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쪽에 손을 들어주는 거니까 당신 더 이상 못 믿겠어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이런 중국이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생각하고 중국의 쌍중단 제안이 북핵 문제 해결책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는 제안은 마치 2000년 햇볕을 비추면 북한은 외투를 벗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주면은 그 돈으로 인민들을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 생각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생각의 연장입니다. 홍콩의 유력 일간지 쟁명이 5월호에서 재밌는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북쪽과 중국이 북핵 폐기를 위해서는 비밀 협상을 벌였는데 그 내용, 비밀 협상을 벌인 내용을 여기에 원고로 올린 것도 아주 재밌지만 그 의도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한국, 미국이 매년 600억 달러의 원조를 10년 동안 하면은 10년 동안 해주고 그 다음에 유엔 제재 결의를 풀고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해주면은 이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도 3년 내에 핵 폐기를 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사실 중국은 이 핵 폐기 그리고 이 협정은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국가 순회가 협약하고 서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믿을 수 있다. 중국의 그 당시의 답은 핵 폐기 과정과 방식에 이견이 있었고 또 동시에 중국이 하는 얘기는 그 주변국들이 6천억을 모아낼 6천억이 아니라 600억 불을 매년 모아낼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고 끝났다고 기사에 썼습니다. 먼저 이 600억 불이란 돈은 뭡니까? 70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북한 GNP, 연간 GNP가 통계가 다양합니다만 가장 현실적인 통계, 믿을 수 있는 통계는
공개적으로 나오는 게 50조 조금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6,690조의 돈을 10년에 걸쳐서 달라고 하는 얘기는 북한이 지금 국가 총생산의 액수를 한 10년 내지 12년 거리를 지금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국가 총생산액을 이 5국가가 내놔라. 우리가 핵 개발하지 말고 미사일 시험 발사하지 말라 하면 먹고 살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건 너희들이 다 담당해라. 근데 이만큼 큰 돈을 내놓으라 하는데 중국은 그 돈을 안 내놓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없었던 거나 다름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다 하는데도 이 비밀 협상 내용을 홍콩 쟁명 유력일간지 쟁명에서 실은 이유는 저는 상당히 계산적인 상당히 아주 치밀한 계산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를 내놓는 이유는 결국 제2의 제네바 합의를 끌어내자는 중국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 정부가 이 채널에 상당히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의 안보특보라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 또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통일부 장관 전부 같은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야 이번에 북한이 하는 짓 때문에 중국이 크게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참 곤란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시 주석의 쌍중단 주장을 보면은 중국은 그런데다가 이 5월달 쟁명 그 유력 잡지에서 띄운 내용들을 일간지에서 띄운 내용을 보면은 저는 중국은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립니다. 너희들만 중단하고 우리는 돈도 안 내고 그러면 일단 북한 핵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한테 하나의 미국에 대한 카드로 쓰고 중단된 상태니까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한미 연합사령관 브룩스 사령관은 사실은 평시와 전시를 구분 짓는 건 오직 우리의 자제 때문이다. 자제, patience, control 이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최대한 자제하고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 이것이 하나의 무력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에서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북한이 한 ICBM 실험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핵무기를 추구하면 파국적 결과가 따른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 전 세계에 동조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고성 발언 내놓고 동시에 전 세계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미 국방부 역시 북한 핵 위협에 맞서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 모든 역량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군사적 조치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 세계는 김정은의 위협 앞에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제2의 제네바 합의를 마련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낑낑거릴 것이다 라는 것이 김정은의 계산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칼루치 전 북핵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중단이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중단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자 북한과. 에? 이것을 군사적 충돌로 끌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일단 중단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 미국의 자존심을 잃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의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양보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비칠 리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제안하면은 북한은 김정은은 비이성적인 인간이 아니고 아주 계산적인 인간이니까 받아들일 것이다.
결국 제2의 제네바 합의라는 형태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합니까? 한국과 일본이 과거에도 94년 이후에 돈 내놨듯이 우리 돈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핵 중단, 핵 폐기 영원한 비핵화로 가면은 돈을 내는 것도 감당해야죠. 왜? 통일은 결국 돈으로 되는 거니까. 돈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통일 비용입니다. 그런데 핵 폐기가 되지 않으면서 통일 비용을 이 엄청 600억 불을 매년 내놓는다라는 것은 우리 몫이 얼마나 돌아오겠습니까? 과거에 봤지 않습니까?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처음에는 우리에게 거의 그럴듯했지만 우리는 20년 동안 북한이 핵 개발할 수 있는 기술, 핵 개발할 수 있는 인력, 핵 개발할 수 있는 시간, 핵 개발할 수 있는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를 막 앞장서서 끌어간 우리의 동맹국이지만 감히 말씀드리면 미국은 중유 100만 톤 보내주고 그 다음에 원자로 짓는데 일정 부분 아주 적은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적은 부분을 담당한 것 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 정부가 평양 원자로에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하려고 미국이 제안했을 때 한국 정부가 남한 국민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리는 바람에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번에도 북한은 한국이 앞장서서 이렇게 말릴 것이기 때문에 미국은 자기들이 앞장서서 선제 타격할 가능성이 없을 것이다 라는 확신에 김정은은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감히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얘기야. 당신네들 나라의 자존심과 동일한 독립기념일 날, 독립선언 날 내가 그 ICBM 발사해서 기분 좀 나빴지? 그렇게 기분 좋은 선물은 아니야? 근데 그와 비슷한 선물 앞으로 종종 날려줄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런 북한 앞에 사거리 300km에 우리는 뭐 대단한 이 북한에 대해서 대응한다는 걸 보이기 위해서 사거리 300km에 500km 탄 가지고 현무 A를 날렸습니다. 김정은의 간땡이를 더 키워놓는 결과가 된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한 수 더 해서 김정은은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해도 눈길도 지금 안 주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런 눈길도 안 주고 있는데 우리 혼자 짝사랑 대화하자는 짝사랑 구애를 계속하고 있으니 김정은 콧대가 갈수록 높아지는 겁니다. 한때 랜더 연구소에서 북한 담당 연구를 했던 그 브루스 벡톨 교수가 지금은 대학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ICBM 발사는 기존 판세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데 우리는 2000년 초반부터 써오던 작전으로 게임 룰로 차원이 전혀 달라진 게임에서 옛날 게임 룰로 이 게임에 응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정작 원하는 것이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이라는 이름 하에 핵 폐기를 한다는 보장도 없이 6개국을 모아놔 놓고 현 상태를 중단한다라는 어정쩡한 상태에 다시 우리가 과거 20년 동안 한 것처럼 또다시 우리 보고 돈 내놓고 협력하라고 할 때 우리 대한민국의 답은 무엇입니까? 6개국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할 때 나머지 5개국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요구할 때 우리 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국도 미국도 한반도 시끄러운 거 싫으니까 너희들이 운전석에 서서 이 나라를
남북한 문제를 끌고 가겠다 하니까 앞장서서 돈 내놓고 평화의 협의 체제처럼 제네바 제2의 제네바 합의로 일단은 북한의 입막음을 하자 라고 할 때에 우리의 선택은 무엇이 될까요? 아무도 우리를 걱정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예쁘다. 뭐 다 중단해라. 북한도 핵과 미사일 같이 중단하고 동시에 한국과 미국도 군사훈련 중단해라. 우리가 원하는 건 한반도의 대화와 평화를 원하는 것 뿐이다 라고 던졌습니다. 사실 뭐 오늘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독일에서의 한중 정상회담에도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라고 했습니까? 문 대통령 보고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뭘 원하는 게겠습니까? 솔직하게 첫째 거는 싸다 안 버리면은 당신이라는 건 문 대통령 당신은 말로는 중국과 가깝다라고 얘기하지만 미국 쪽에 손을 들어주는 거니까 당신 더 이상 못 믿겠어 이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이런 중국이 우리 편이 되어줄 것이라는 생각하고 중국의 쌍중단 제안이 북핵 문제 해결책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하는 제안은 마치 2000년 햇볕을 비추면 북한은 외투를 벗고 그리고 우리가 돈을 주면은 그 돈으로 인민들을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 생각과 무엇이 다릅니까? 똑같은 생각의 연장입니다. 홍콩의 유력 일간지 쟁명이 5월호에서 재밌는 기사를 보도를 했습니다. 북쪽과 중국이 북핵 회기를 위해서는 비밀 협상을 벌였는데 그 내용, 비밀 협상을 벌인 내용을 여기에 원고로 올린 것도 아주 재밌지만 그 의도가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북한은 중국과 일본, 러시아, 한국, 미국이 매년 600억 달러의 원조를 10년 동안 하면은 10년 동안 해주고 그 다음에 유엔 제재 결의를 풀고 북미 평화협정을 체결해주면은 이 조건이 충족되면 우리도 3년 내에 핵 폐기를 하고 중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사실 중국은 이 핵 폐기 그리고 이 협정은 북한과 중국, 북한과 러시아의 국가 순회가 협약하고 서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믿을 수 있다. 중국의 그 당시의 답은 핵 폐기 과정과 방식에 이견이 있었고 또 동시에 중국이 하는 얘기는 그 주변국들이 6천억을 모아낼 6천억이 아니라 600억 불을 매년 모아낼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하고 끝났다고 기사에 썼습니다. 먼저 이 6될 수 있다는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미국에서 틸러슨 국무부 장관은 북한이 한 ICBM 실험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핵무기를 추구하면 파국적 결과가 따른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 전 세계에 동조하라고 했습니다. 이런 경고성 발언 내놓고 동시에 전 세계에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미 국방부 역시 북한 핵 위협에 맞서서는 모든 역량을 동원할 준비가 되어 있다. 여기 모든 역량이라는 게 결국 뭡니까? 군사적 조치까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전 세계는 김정은의 위협 앞에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제2의 제네바 합의를 마련하기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낑낑거릴 것이다 라는 것이 김정은의 계산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기간 중 칼루치 전 북핵 특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중단이 제일 중요하니까 일단 중단하기 위해서는 대화를 하자 북한과. 에? 이것을 군사적 충돌로 끌고 가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우리가 일단 중단하기 위해서 북한에게 대화를 제안하는 것이 미국의 자존심을 잃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의를 베푸는 것도 아니고 양보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비칠 리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대화를 제안하면은 북한은 김정은은 비이성적인 인간이 아니고 아주 계산적인 인간이니까 받아들일 것이다. 결국 제2의 제네바 합의라는 형태로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뭐합니까? 한국과 일본이 과거에도 94년 이후에 돈 내놨듯이 우리 돈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핵 중단, 핵 폐기 영원한 비핵화로 가면은 돈을 내는 것도 감당해야죠. 왜? 통일은 결국 돈으로 되는 거니까. 돈이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 통일 비용입니다. 그런데 핵 폐기가 되지 않으면서 통일 비용을 이 엄청 600억 불을 매년 내놓는다라는 것은 우리 몫이 얼마나 돌아오겠습니까? 과거에 봤지 않습니까? 94년 제네바 합의 이후에 처음에는 우리에게 거의 그럴듯했지만 우리는 20년 동안 북한이 핵 개발할 수 있는 기술, 핵 개발할 수 있는 인력, 핵 개발할 수 있는 시간, 핵 개발할 수 있는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이런 분위기를 막 앞장서서 끌어간 우리 100억 불이란 돈은 뭡니까? 70조 정도 되는 돈입니다. 북한 GNP, 연간 GNP가 통계가 다양합니다만 가장 현실적인 통계, 믿을 수 있는 통계는 공개적으로 나오는 게 50조 조금 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6,690조의 돈을 10년에 걸쳐서 달라고 하는 얘기는 북한이 지금 국가 총생산의 액수를 한 10년 내지 12년 거리를 지금 내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년 국가 총생산액을 이 5국가가 내놔라. 우리가 핵 개발하지 말고 미사일 시험 발사하지 말라고 하면 먹고 살 돈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건 너희들이 다 담당해라. 근데 이만큼 큰 돈을 내놓으라 하는데 중국은 그 돈을 안 내놓을 것 같으니까 이거는 없었던 거나 다름이 없다. 말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었다 하는데도 이 비밀 협상 내용을 홍콩 쟁명 유력일간지 쟁명에서 실은 이유는 저는 상당히 계산적인 상당히 아주 치밀한 계산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기사를 내놓는 이유는 결국 제2의 제네바 합의를 끌어내자는 중국의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현 정부가 이 채널에 상당히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의 안보특보라는 문정인 연세대 교수, 또 전 통일부 장관, 정세현 통일부 장관 전부 같은 톤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중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야 이번에 북한이 하는 짓 때문에 중국이 크게 타격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이 참 곤란하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시 주석의 쌍중단 주장을 보면은 중국은 그런데다가 이 5월달 쟁명 그 유력 잡지에서 띄운 내용들을 일간지에서 띄운 내용을 보면은 저는 중국은 손 안 대고 코 풀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립니다. 너희들만 중단하고 우리는 돈도 안 내고 그러면 일단 북한 핵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한테 하나의 미국에 대한 카드로 쓰고 중단된 상태니까 더 이상 길게 얘기하지 말고 이 상황에서 한국에 있는 한미 연합사령관 브룩스 사령관은 사실은 평시와 전시를 구분 짓는 건 오직 우리의
자제 때문이다. 자제, patience, control, 이것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최대한 자제하고 있으니까 어느 시점에 이것이 하나의 무력으로 연결. 문 대통령의 안보 멘토 중에 한 분이신, 최측근 중에 한 분이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께서 오늘 미국은 중국이 제안한 이 쌍중단, 다시 말하면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동시에 한국과 미국은 군사훈련을 거기에 상응하게 중단하라라고 하는 중국의 제안을 북핵 문제 해결책으로 고려할 수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능성에 우리도 편성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 쌍중단 제안에 여기 함정이 있다는 걸 우리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쌍중단이 진정한 의미에서 북한 핵 동결로 연결이 되려면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시험 발사 중단하는 동시에 미국과 한국의 한미 군사 훈련을 중단하라고 동시에 요구하려면은 이러한 요구가 북한의 실질적인 핵과 미사일 중단으로 연결이 되려고 하면은 중국이 먼저 북한의 자금줄이 되는 3대 자금줄을 먼저 차단하는 조치를 선행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원유 송출 중단입니다. 2016년 중국의 통계로 보면은, 정부 통계로 보면은 북한에게 기름 한 방울도 안 주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자동차는 돌아가고 북한 공장은 돌아갑니다. 어디서 온 거죠? 국제사회에 내놓는, 공개적으로 내놓는 숫자에는, 통계에는 준 게 없습니다. 이런 원유 송출을 솔직하고 공개적인 투명한 통계를 통해, 사실은 뭐 공산주의 사회에서 통계를 솔직하게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만, 내놓고 원유 송출 먼저 중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 40여 국에 6만 명 정도 나가 있는, 6만 명, 어떤 통계는 한 10만 명까지 있습니다만, 나가 있는 중국 노동자, 이걸 다시 바로 중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국이 앞장서서 중국에 가 있는 북한 노동자를 북한을 되돌려 보내고, 이 북한 해외 노동자를 통해서 연간 한 2,100억 원 이상의 돈을 벌어들입니다. 세 번째로는 북중 밀수 무역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 밀수 무역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건 뭐냐 하면은 김정은의 사치품입니다. 2013년 통계에 의하면 김정은이 연간 6천억 원 정도, 지금 달러를 한 1,200원 정도 계산하면은 7천억 원 정도의 사치품을 사들입니다. 근데 이것이 유엔 제재 결의의 그 원칙을 원칙대로 적용하면 도저히 안 되는 것인데, 주로 중국의 대련항을 통해서 그 규정을 중국 국내의 규정으로 적당하게 조정해가지고 밀수무역으로 김정은이 필요로 한 것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 가지, 최소한 이 세 가지의 중국의 북한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공개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를 먼저 선행할 때에, 선행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을 요구하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을 요구할 때에 진짜 이건 진정성 있는 것으로 들립니다. 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단시적인 이 단견으로 자금 제재가 무슨 그렇게 대단한
북한을 목조리는 일이냐? 아닙니다. 심각합니다. 우리가 2005년에 봤지 않습니까? BDA, 마카오에 있는 뱅크 오브 델타 인 에이지아에서 아시아 델타 뱅크에 있는 김정은의 비자금 2,500만 불을 동결시켰을 때 북한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난리 났습니까? 육자회담 잘 됐습니다. 돈 받아내려고. 근데 이것이 해제가 되고 2,500만 불이 북쪽으로 갈 수 있게 됐다라고 동결 조치가 해제되자마자 일주일 후부터 육자회담은 중단이 된 겁니다. 그때와는 자금 사정이 달라졌다 손치더라도 북한의 자금줄 조리는 것은 굉장히 효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앞장서서 유엔 제재 결의도 참여한 만큼, 찬성한 만큼 적극적이고 투명하고 솔직한 자금 제재를 앞장서서 할 경우에 북한의 이런 행동에 핵과 미사일 발사에 가장 선행적인 압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 4일 사실은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동시에 북한 아침 9시 40분 북한 시간으로 9시 40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를 찾아가서 푸틴 대통령을 만나서 두 사람이 입을 모아가 한 얘기, 한국 사드 배치 철회해라. 그리고 둘 다 시끄럽다. 머리